안과질병 월맥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발성 포도막염, 주기적으로 말의 눈이 뿌옇게 변하는 데서 생긴 이름입니다. 면역 반응 이상으로 생긴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재발의 우려가 많고 시력을 잃거나 통증이 심할 경우 안구를 적출해야 됩니다. 백내장, 눈의 수정체 이상으로 안구가 혼탁해진 것이고요. 눈 전체가 뿌옇게 보입니다. 결막염, 눈의 결막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하며 말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과질환 중 하나입니다. 미세먼지,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같은 감염인자들이 결막낭에 침입해서 생기고요. 결막이나 안검 가장자리 염증이 일어나면서 눈꺼풀이 붓고 장액성, 점액성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각막염, 결막염하고 각막염하고 저는 좀 헷갈렸어요. 눈동자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투명한 막에 궤양이 생기거나 찢어지는 질병으로 초기에 발견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치료를 위해서는 국소적 항생제 연고를 도포한다. 조교나 경주 중에 모래가 눈에 튀어서 자극을 크게 줄 때 미세하게 각막에 손상이 생기거나 찢어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외부의 날카로운 물질이 눈에 찔리거나 스치는 경우 각막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주위에 혈관이 분포되며 혈관 분포로 인해 빛이 차단되어 시각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각막이 손상되면 부어올라 눈동자가 파란색으로 뿌옇게 보인다. 또한 결막이 붓거나 충혈되면 말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눈곱이 끼게 된다. 각막염은 초기에 발견해서 즉각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쨌든 요 부분이 각막입니다. 안검열상, 눈꺼풀이 외상을 입는 거고요.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눈꺼풀이 찢어지면은 그 조직이 덜렁거리는 거를 떼버리면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면은 그게 틀렸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망아지 같은 경우는 어미말이나 다른 말에 부딪히거나 차이는 경우에 좀 많이 생기고요. 경주마는 경주 직후 눈 및 눈꺼풀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눈꺼풀이 찢어지면 조직이 덜렁거리는데 절대로 떼어내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조직이 꼭 필요하다. 말의 눈꺼풀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외상을 입기가 더 쉽고요. 안검의 외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전염성 질병, 국내에 발생한 전염성 질병은 이렇습니다. 말 전염성 빈혈, 일본 뇌염, 말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말 인플루엔자, 광견병, 소광견병, 선역, 소탄저병, 말 파이로폴리즈마. 요거 물어보는 국내에 발생한 질병이 아닌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요. 전염성 질병, 말 전염성 빈혈입니다. 고열과 심한 빈혈, 쇠약, 하복부와 다리의 종창, 약한 맥박,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특징으로 하는 법정 전염병입니다. 흡혈팔이나 모기, 다른 흡혈곤충이 통상적인 감염의 매개체가 되고 혈액, 타액, 소변, 유즙, 체내 분비물 등을 통해 감염이 전파됩니다. 국내에 감염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말 전염성 빈혈은. 아프리카 마역은 심급성에서부터 불연성의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모기와 같은 절족동물에 의해 매개가 되고요. 임상 증상에 따라 폐장형, 심장형, 혼합형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폐장형을 심급성형, 심장형을 아급성형, 혼합형을 급성형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웨스트 나일열, 웨스트 나일말 뇌염이라고 하고요. 종속주인 조류에서 모기를 통해 사람이나 말 등 동물에게 전파가 됩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이니까 이게 사람도 걸린다는 얘기죠. 2019년도에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긴 것은 뭐 이런 게가 해서 시험 문제가 난 적이 있었죠. 수포성 구내염,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에 의해 소, 말, 돼지가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입니다. 고열, 무기력감, 구강점막, 현악, 코점막 발굽에 작은 수포가 발생하고요. 수포들이 부어오르고 파괴되어 궤양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양, 염소, 사람에게도 전파가 되고요. 흡혈하는 파리와 다른 무는 곤충 등에 전파가 되고 오염된 사료나 장비에 접촉하여 감염이 됩니다. 살모넬라 감염증, 성마에서 감염성 설사와 망아지 폐혈을 일으키며 임상 증상의 정도는 감염된 세균의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의 방역과 위생, 전파 매개체 관련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 모기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파 매개체가 뭐 나머지와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말 전염성 빈혈은 흡혈파리나 모기, 그래서 모기입니다. 모기. 다른 특별곤충이 통상적인 감염의 매개체, 혈액, 타액, 소변 등으로 전파되고 렌티바이러스가 원인이 됩니다. 아프리카 마약도 모기입니다. 절족동물에 의해 매개되고 폐장, 심장, 혼합형으로 분류가 되고요. 말 파이로플라즈마증, 열대지방의 말 찐득이에 전파되는 원충인 바베시아형 감염입니다. 찐득이로 이것도 좀 많이 질병 전파하죠. 찐득이 문제도 또 있어요. 웨스트나일 말레염, 종수주인 조류에서 모기를 통해 사람이나 말 등 동물에 전파됩니다.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 감염된 시수말의 정액 중에 배출된 원인체가 교배 또는 인공수정에 의해 씨앗말에 감염이 됩니다. 발병한 씨앗말의 비즙 중에 배출된 원인체가 기두감염에 의해 주변의 말에게 전파됩니다. 발해를 수반한 감기와 유사한 증상, 결막염, 부종, 발진, 고환종대 유산 등 증상이 다양하며 불연성 감염도 많습니다. 광견병 거의 모든 온연동물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질병입니다. 사람도 걸리나요? 걸리겠죠? 비정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므로 감염동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응급처치를 하면 안됩니다. 말은 전형적인 마비형 광견병에 걸리고요. 걸리면 5일 내에 폐사합니다. 또 이것도 뭐 확실히 알 수 없고 부검을 통해서 확진 가능한데 다행히 광견병 백신에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지만 걸리면 치료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증, 브루셀라 포투스에 의해 여러 가축에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세균이 피부 열상을 통해 목에 침입하여 심층부에 감염을 일으켜 농이 배출되는 누관을 형성합니다. 기갑누가 발생하고 목덜미에 종기가 생기고요. 백신에 대한 효과는 없습니다. 고열이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성 전염병, 말 전염성 빈혈은 바이러스성 전염병 맞고 렌티바이러스가 맞고요. 아프리카 마약도 아프리카 마약 바이러스가 맞고요. 수포성 구내염이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말 바이러스성 동맥염은 이름의 바이러스성이니까 뭐 이거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맞겠고요. 일본 내염도 이제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빨간진 모기에 전파되고요. 돼지한테 좀 많이 증폭되고요. 광견병도 바이러스성 전염병이고요. 바이러스성 뇌척수염도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아마 뭐 바이러스성 동맥염이랑 바이러스성 뇌척수염은 뭐 이름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다 당연히 바이러스인 걸 알 텐데 광견병, 일본내염, 수포성 구내염, 아프리카 마약, 말 전염성 빈혈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생충성 전염병, 말 파이로플라즈마증 이거는 바베시아라는 말 찐득이에 의해 반영이 되는 기생충성 전염병이고요. 원충성 말 뇌척수염은 충자가 들어가잖아요. 충자가 들어가니까 기생충성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세균성 질병은 전염성 자궁 내막염입니다. 타이로넬라 에키지네 탈리스에 의한 전염성 자궁 내막염이 세균성 질병이다. 이렇게 썼지만 원래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앞에 나온 거는 그 중에 좀 시험에 나왔던 걸 정리했던 거고요. 이거를 다 하시면 좋긴 한데 뭐 다 어려우시다 싶으면 뭐 국내 발생이라든가 그리고 뭐 기생충성 전염병이랑 세균성 전염병을 좀 외워놓고 다른 거 나오면 다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찍거나 이런 방법도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생충성 질병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선충, 회충의 일종이고요. 말과 당나귀의 맹장과 결장 등 주로 말의 대장에 기생하여 피해를 줍니다. 감염 시 발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및 쇠약, 어린 말에게는 성장부진, 빈혈, 산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으로 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기생충이 하나입니다. 원선충이 뭐냐? 회충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원선충이랑 회충이랑 약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거든요. 그래서 원선충과 회충의 차이는 조금 알아두시면 특징의 차이를 좀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변 중에 충란이 자충으로 발육한 뒤에 줄기와 잎사귀로 이동하여 말이 채식할 때 체내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말의 체내에 이동하면서 성충이 되고요. 소원선충의 유충은 장벽에 남아있는 반면 대원선충의 유충은 말의 순환기계를 따라 이동하고 혈관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암컷이 충란을 낳은 뒤 그 충란은 분변에 의해 전파되고요. 풀과 목초에 존재하는 유충은 반목되는 말에 의해 쉽게 섭취되어 감염됩니다. 회충은 파라스카리스 에큐오름, 소장에 기생을 하고요. 길이가 12인치가 됩니다. 2세 이후의 말에서 주로 발생하고요. 포유마와 이유마에게도 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충란은 분변을 통해 전파되고요. 환경의 저항성이 크고 몇 개월 또 몇 년 동안 전염성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망아지는 오름된 사유와 물을 통해 섭취하고요. 소장에서 부화돼서 간으로 이행한 다음은 폐로 갑니다. 또 다시 소장으로 들어가서 성충으로 성숙을 하겠습니다. 회충 중에 가장 위험한 게, 그러니까 회충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에서 감염하는 회충 중에 가장 위험한 게 파라스카리스 에큐름이 되겠고요. 그 망아지가 오염된 사료와 물을 통해 회충의 충란을 섭취하게 되면 충란은 소장에서 부화해서 내장벽을 관통할 수 있는 유충이 되고요. 이게 망아지에서 장내 성충이 소수일 때는 임상 증상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증도 또는 중감염된 망아지는 영양상태 불량하고 거친 털을 가진 외모를 보이고 행동이 둔해진다. 그래서 말 원선 충류에 대한 예방 목적의 구충제의 투여는 말 회충 감염에 대한 예방도 효과가 있다. 요충, 성충은 결장 및 직장 등의 말 대장에 기생합니다. 핀웜이라고도 느끼고요. 옥식 우리수 에퀴 이름이 이렇다네요. 수컷은 흰색, 암컷은 갈색. 요충 감염은 매우 심한 항문 감염증을 일으킵니다. 연세 있으신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이랄 거예요. 학교에서 그 검진할 때 엉덩이에 테이프 붙였다 떼갖고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충, 테이프웜, 평편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분절, 1자 2세만과 잘 감염이 되고요. 오음 찐득이의 중간 숙주입니다. 그래서 찐득이 얘기 나오면 조충도 꼭 나와요. 말의 소장과 대장에 살며 성충으로 자라게 됩니다. 인공수정, 원거리에 있는 개체 간의 번식이 가능하죠. 인공수정으로. 냉장 정액은 약 5도에서 24에서 48시간 동안 쓸 수가 있고요. 동결 전액은 동결 용해 정자의 활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배 절차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